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머큐어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새벽 4시, 김정희는 늘 그렇듯 청소도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놀림은 정확했고 청소도구를 다루는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희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5년째 이어온 새벽 청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호텔의 구석구석을 돌며 먼지를 닦고 얼룩을 지우고 카펫을 정리했습니다. 20층 VIP 스위트룸 구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유니폼, 반듯하게 정돈된 흰 머리,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린 STAFF 배지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청소부였습니다. 카트에 실은 청소도구들은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텔의 최고급 층다운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두꺼운 레드카펫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틀의 먼지를 털고 화분의 마른 잎을 정리하고 거울을 닦아냈습니다. 할머니, 2001호는 오늘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귀빈이 오시거든요. 지배인 최 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객실은 늘 이랬습니다. 청소부의 출입을 꺼렸고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이따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정희를 불쌍한 할머니로 여겼고 덜어는 왜 이 나이에 이런 고된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시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입꼭지가 올라갔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은밀한 대화, 기업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 연예인들의 스캔들까지. 정희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귀는 늘 열려 있었고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남 한복판의 어느 고층 펜트하우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희의 청소 방식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유리는 위에서 아래로 2번, 바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거울은 모서리부터 안쪽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깨끗했고 반짝거렸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호텔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침 8시, 정희는 벌써 3개 층의 청소를 마친 후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그녀는 호텔 소유주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CEO 김정웅이라고 쓰인 동판 앞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은행원이 거래 내역을 꿰고 있듯 정희는 호텔의 모든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방에 머무는지, 어떤 손님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심지어 직원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조용히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직원 식당에서 얻어온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가볍게 목례를 했고 정희는 힘없이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의 퇴근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대형그룹 김준호 회장이 오늘 저녁 투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3위의 재벌 총수가 호텔에 묵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룹의 새로운 50년이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20층 복도를 청소하며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남 김태성 부회장은 10년 전부터 그룹 경영을 맡아왔다고 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 실적은 매년 갱신되었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호텔 정문으로 검은색 리무진이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로비 구석에서 화분을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비서진과 임원들이 내렸고 이어서 김태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80세의 노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문득 그의 눈에서 담담한 결의가 깃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이제 책임질 때가 됐지. 하지만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김 회장의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돈 앞에서 일그러지는 사람들의 표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태성의 측근들로 보이는 임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늦은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회장님이 그룹 지분 30%를 사회재단에 기부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 지분이.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김 회장의 비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회장의 식사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저녁 식사만 끝나면 됩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해주십시오. 태성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무심히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문을 바꿨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목격했습니다.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목격했습니다.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저녁 만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은 모두 태성이 특별히 지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평소 호텔 주방을 책임지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음식은 최대한 담백하게 준비해 주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간교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레질을 하며 주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찬장 사이로 언뜻 보이는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그룹 사회공헌재단 설립계획안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최근 미국의 한 부자처럼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법인과 서류 작업을 마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노년에 미쳤어. 우리 그룹이 자선단체인 줄 아나. 태성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문득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그룹이 최근 동남아에서 큰 사고를 일으켰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김 회장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호텔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태성의 비서가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는 그의 손에는 아까 보았던 약병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은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입구 밖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레스토랑 입구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태성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노 회장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 회장은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물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물을 따랐고 김 회장은 목을 축였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물로 충분하다. 오늘은 정신이 맑아야 하니까. 태성의 인매가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였습니다. 요리사들은 김 회장의 메인 디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스를 회장님 요리에만 특별히 넣어주세요. 건강식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정희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걸레를 들고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걸레를 떨어뜨렸고 몸을 굽혀주우면서 소스가 있는 조리대를 건드렸습니다. 소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임시 수행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주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시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발표문을 꺼내드는 순간 태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와인으로 건배 한 잔 하시죠. 정희는 태성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김 회장의 테이블 뒤로 돌아갔습니다. 태성이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 정희는 카트를 밀다가 넘어지는 척을 했습니다. 카트가 테이블을 강하게 쳤고 테이블 위에 모든 잔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리가. 정희는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태성은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필 그 순간 김 회장이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많이 다치셨습니까? 김 회장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태성이 서둘러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무슨 짓을. 태성의 말투는 공손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이 할망구, 당장 끌어내요. VIP 손님들 계신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경호원들이 정희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주변의 귀빈들이 이 소란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부회장님, 그 와인병을 내려놓으시죠. 모두의 시선이 태성의 손에 들린 와인병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성은 와인병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준호 씨. 정희가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김 회장과 함께 이 호텔을 시작으로 거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경영자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김 회장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호텔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룹의 기틀을 다진 정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타자수로 시작해 한국 최초의 여성 공동대표가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재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절정의 순간 그녀는 홀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정희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 사장님? 실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망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와인병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목은 정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희 사장, 그동안 어디에?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김 회장은 자신의 발표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준호 씨답네요. 이제야 제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는 전설적인 여성 CEO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희가 청소하던 호텔은 그녀가 20년 전 직접 설립한 호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 전 정희는 국내 최초의 여성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타자치는 일부터 시작해 호텔 하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거대 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절정에서 정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동업자였던 김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재계는 충격에 빠졌고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겨진 비리가 있을 거라 했고 또 누군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그룹이 커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눈물, 하청업체의 한숨,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자신의 마음까지.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과를 늘어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김 회장이 병원에서 태성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와인에 독을 탈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문제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었고 김 회장의 재단 설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사라지다니.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IMF가 오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때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제는 이해하시나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태성이를 보면서 돈과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그도 정희처럼 순수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 꿈이 언제부터 흐려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룹으로. 아니면 최소한 이 호텔이라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청소한 자리가 반짝반짝 빛날 때, 그때 저는 제가 꿈꾸던 행복을 느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삶을 읽고 손님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의 사연을 봅니다. 청소 부위기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끔은 오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후 정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시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직원들이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들은 더 이상 외면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존중받기 시작했고 호텔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소부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이제 다들 알잖아요, 할머니가 누군지.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난 지금 여기가 좋단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호텔의 구석구석을 닦는 그 모습이야말로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때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